자제하는 게 좋겠다. 우리 김상일 평론가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최강욱 비서관 본인의 명의를 달아서 허위 발급해 준 거 아니냐. 이 혐의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자, 김 기자. 지난주 목요일 날 불구속 기소가 되니까 최강욱 비서관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최강욱 비서관 측은 또 검찰을 비판하는데 좀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좀 전달하면서 검찰 비판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입니다.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 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입니다.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허주희 최강욱 비서관 변호인은 기소 쿠데타다. 뭐 이런 얘기. 명백한 불법 행위, 검찰권 농단, 뭐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윤 총장을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듣는데요. 우리 장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최 비서관이 좀 너무 나아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한낱 청와대 일개 비서가 예. 청와대에 앉아가지고요. 국가헌법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구태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겠습니다. 이건 정말 오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잘 얘기해 주셨듯이 국민은 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것 때문에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구태타라느니, 뭐 불법행위라느니, 농단이라더니 예.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무죄 다툼은 법원에 가서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본인 변호인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입장을 냈잖아요. 뭐 기소 쿠데타다 뭐 등등의. 아니, 청와대 비서관이 말이죠. 피의자가 돼서 검찰에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나 서글프다. 피의자가 오히려 정치 권력 뒤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등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상희 평론가. 예. 약간 뭐 겁박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저는 좀 그 의도가 참 의심스러운 게 예. 이게 이제 트럼프가 잘하는 웩도독이거든요. 허허.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거죠. 꼬리를 세게 흔들다 보면 몸통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자꾸 그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체는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체는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이 아니고 입시의 공정 경쟁을 훼손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국 전 장관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예. 불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입시에 이것이 불공정의 벽돌을 한 장 보태는 내지는 바위를 하나 보태는 역할을 했느냐, 이게 핵심이지 허위 증명을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자꾸 프레임을 글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런 강한 말을 통해 가지고 이슈를 돌릴 시각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요, 우리 이종무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강욱 비서관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픽 좀 주세요. 공수처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 예. 공수처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의 그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건데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정권이 검사들 수사와 판사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엿가락 잣대로 기소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고, 상황에 따라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주희 변호사가 당장 윤석열 총장의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임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를 지금까지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통과시키면서 집권 여당과 4+1이라는 정치 협의체에서 주장한 건 이겁니다. 드디어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됐다.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판사, 검사, 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어떤 일이 있을 때 수사를 못 해왔는데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1년 동안의 항변이었고 또 이 통과된 이후에 어떤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청와대 비서관의 변호사, 즉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통해서 한 말은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겁니다. 그건 이 사건의 수사는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예요. 아하. 연장선이라고 지금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본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즉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어요. 즉 대통령의 최측근을 수사하고 또 대통령이 아끼는 그러니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는 채무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 공수처를 통해서 또 역으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지금까지 1년 동안 걱정한 문제가 뭐였냐면 공수처를 통해서 지금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금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예. 그 걱정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현실화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최강욱 비서관의 그 출석 요구서를 두고 이게 무슨 뭐 피의자용이냐 참고인 신분용이냐 말들이 많았어요. 최강욱 비서관 쪽에서는 이건 피의자용이 아니었다. 뭐 참고인 소환 조사용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김 기자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까요? 그렇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이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한 그 출석 요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최강욱 비서관 측에서는 피의자라는 말이 없고 피의자에 부여하는 뭐 형제 번호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두 가지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등등등의 어떤 미란다 원칙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소환 통보로 해석되는 게 맞다라는 게 법조계 해석인데 예.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저렇게 따로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참고인 출석 요구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실제로 참고인들이 받는 그런 출석 요구서라서 최 비서관이 받은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뭐 세 차례인가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도 자기는 뭐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출석에 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미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받은 출석 요구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그 자꾸 불응하면은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있었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가 됐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 최강욱 비서관은 그 법조인 출신 아니에요? 변호사 출신?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변호사 출신인 최 비서관이 자신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저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 아니라 억지 변명이죠. 억지 변명입니까? 네, 저것은 자기의 행동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변명 같은데 변호사가 어떻게 피의자인지 피의자가 아닌지 참고인인지 아닌지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분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서 자 우리 조국 아들 이분이 인턴을 했다라는 다른 정황 증거가 없다. 거기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다 증언을 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밤에 왔다 밤에. 아하. 밤에 와가지고 이랬다. 예.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분의 말을 어떻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저분이 또 우리 공직기강 비서관 아닙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공직기강이 저렇게 해이해진 당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받았다는 출석 요구서에는 아까 김 기자 설명대로 이런 문구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형사소송법 제200조 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등등등. 참고인한테 저런 문구 안 담죠. 그죠? 참고인한테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최강욱 비서관이 저 요구서를 세 차례나 받고도 본인이 참고인 신분인지 알았다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고요. 자, 일전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 수석이 그 수석직에서 사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전병헌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이 이제 정무수석에서 내려오겠습니다라는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최강욱 비서관은 피고인 신분이 됐죠.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에 계속 남겠다, 뭐 이런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 기소 시에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기소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죠? 2017년 불구속 기소된 전병헌 당시 정무수석은 검찰 소환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와는 이제 상당히 대조적이다. 피고인 신분인데도 청와대에 계속 남겠다는 청와대의 어떤 방침과 최강욱 비서관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이냐, 뭐 이런 비판인데, 우리 먼저 김상희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달라도 너무 다른다는 거예요. 당시를 좀 되돌아보면 전병헌 수석이 이건 사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바로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최강욱 비서관하고 뭐가 틀리냐면, 최강욱 비서관은 스스로 안 나서고 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변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는 변명을 해도 그건 개인적인 얘기다 하고 청와대에 선을 그었고, 또 이 전병헌 수석은 그때 소환을 계속 이 소환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소환 요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기 전에 그렇게 압박을 넣은 거예요. 임정석 실장을 비롯해서 전 수석 이거는 뭐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환하기도 전에 일단 먼저 사퇴를 압박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퇴를 시키게 만들었는데, 최 비서관은 소환을 해도 응하지 않고 또 청와대에서 대신 뭐 변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전병헌 수석은 어쨌든 친문이라고는 하나 완전히 자기 사람은 아니었구나. 정세균 계의 어떤 그 계파의 어떤 의원이었구나. 뭐 지금은 조국 전 장관을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 채무자였는데, 그를 또 이렇게 그 아끼는 뭐 그 조국 장관이 아끼는 사람은 대통령이 또 아끼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최측근의 측근은 대통령의 측근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강욱 비서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